자,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 굉장히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자, 일단 최근에 반성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네, 반성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며칠 안쪽으로 우리가 민생을 신경 써야 된다. 이념 말고 이제 민생으로 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국민은 늘 무조건 옳고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이 반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통합이 만찬에서 이제 통합위에서 많이 제안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 제안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성이라는 단어 왜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한길 위원장을 정권의 2인자로 임명한다라는 선언이죠. 이게 반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와, 대통령께서 많이 바뀌셨구나. 이 보궐선거에서 졌으니까 네. 민심의 무서움과 엄중함을 아셨구나. 그래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여러 가지 본인들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찾아봤지, 문맥을. 네. 그랬더니 이거는 김한길이 그렇게 낭에게 통찰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집행을 못했어. 내각 잘못했어. 당도 잘못했어. 네. 자, 김한길 위원장 중심으로 모여. 자, 말 잘 들어. 이런 선언이었어요. 네. 이러면은 김한길 위원장한테 내각에 있는 분들, 국무총리, 그리고 당에 있는 분들 다 꼼짝 못해요. 만약 김한길 위원장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기현 당대표에게. 제가 중요한 정책 제안을 갖고 있는데 좀 만납시다. 안 만나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나 지금 실세인 한동훈 장관도 네. 한동훈 장관 만나가지고 저희 대통령과 내가 상의했는데 이러한 정책 제안을 좀 할 테니까 법무부에서 좀 하세요. 안 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정권의 2인자를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럼 반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에게 반성한다. 반성문을 국민에게 써야 되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쓴 거야. 그래서 그 문맥에 보면 주어와 대상이 네. 잘못됐어요. 국민에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점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이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반성문을 이제 국민들한테 쓴 게 아니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한테 쓴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똑같다. 네. 거기에 뭐 덧붙여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건데 네. 이분이 전면에서 나서는 플레이어보다는 뒤에서 후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 필요한 조율들을 해서 사람 빼오는 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중간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네. 김한길 위원장이 밀고 있는 이 안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결행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보다 연배인 사람 중에 통화한 사람 딱 둘이라고 하더라고요. 권영세, 김한길. 그리고 주로 가장 많은 통화를 하는 것이 김한길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인풋은 갈 것이고 그런 말을 잘 들으라고 표현하셨던 부분은 장성철 소장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한길 위원장이 그래서 대통령을 위한 신당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신당설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자기 어디 안 가니까 동요하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한길을 중심으로 한 신당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도대체 이번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오늘 나 어디 안 간다고 말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 내일 비상 걸려갖고 대통령이 차출하면 나가는 거지. 네. 그것이 대통령 최측근들의 삶인 건데 오늘 김한길 위원장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네. 이들의 상상체계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말까지 45%까지 올려붙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뭐 해보라. 뭐 본인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하고 수석회의 야외에서 계속하면 지지율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곧 추워져서 밖에 회의하지도 못하고요. 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지지율이 상승하면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신당 창당해서 국민의힘에서 선별 흡수하는 형태로 현역에 있는 떨거지들 떨궈내는 식의 정계 개편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겠죠. 하지만 네. 전 실질적인 실현은 어렵다고 봅니다. 실현 어렵다. 좀 어떻게 보세요?
김성애 소장님이 예측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김성애 소장님은 국민의힘에서 몇 명 데리고 나가서 당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외곽에서 당을 만들 거는 같아요. 아, 김한길 위원장이? 네. 네.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죠. 네. 그냥 그 작업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네.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을 하나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을 국민의힘에서 같이 신설 합당 형식을 하는 거죠. 네. 인재 영입 형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인 가산 좀 줘가지고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로 김한길 위원장이 그냥 멀리서 쳐다보면서 네.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손으로 지시하는 네. 그러한 위성 정당은 신설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합쳐질 것 같은데 그런 형식으로 정계 진출을 좀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신당의 어떤 파괴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어쨌든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네, 역할, 맞습니다. 요 정도다. 네. 원래 알겠습니다. 그게 김한길 스타일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아까 신당 얘기는 뭐 했으니까 이거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준석 비대위원장, 유승민 공천위원장 체제라고 하면 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아, 그러구나. 국민의힘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일종의 정말 말씀하시기도 전에 죄송한데 하나만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 정도의 파격적인 네. 대통령의 생각의 변화와 네. 국민의힘의 선택이면은 네. 내년에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요? 변할까요? 아니요.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하나만 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반성을 얘기했지만 뭐 국민을 대상이 아니라 뭐 김한길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민생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이념보다는 민생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냐라는 평가를 해봤을 때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다고요? 뭘요? 어이가 없다는 네네. 반응이군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내놓은 대책이 김기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꾼 걸로 선거 평가 끝났죠. 네. 그 다음엔 야외에 나가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격식 없이 자유롭게 회의하는 사람들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야 지난번 선거하고 김기현이 저기 빨간 잠바 입고 나니까 잘 안 된 것 같아. 내가 좀 직접 해볼게. 뭐 워크샵이 아니라 뭐야 그 타운홀 미팅 네. 그런 거 좀 잡아봐. 이게 대책이잖아요. 내가 전면에 서지 않아서 아직 우리 당이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안 변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 노래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또? 김광석의 변해가네. 해주시죠. 우 변해가네.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1번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몸에 그냥 습성? 뭐 하나의 뭐 그냥 DNA에 그런 것들이 본성으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이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비판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조금 그냥 비껴나가기 위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좀 어렵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사과하고 수그리고 안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진짜 변하셨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선행적인 조치들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해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 임명해야 되니까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니까 야당과 협치해라, 대화해라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작년에 우리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어려움 겪고 있는 민생으로 들어가라,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부터 그분들, 유가족분들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겠구나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저렇게 딱 얘기하시고 외국 순방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예전 스타일을 보이면은 진짜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선거 어려워집니다.